네, 계속해서 거꾸로 보는 이슈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앞부분에 이제 워낙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유가 부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유가 재차 지난 주말에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또 그 외에 앞서서 목요일에는 급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두고 또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목요일날 급반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낙폭 부분이 이제 확대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계속 불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그 무게감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재차 이제 또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하락 방향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일단은 목요일 날에 이제 그 급반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노렸던 세력들의 손절성이 이제 좀 금요일 날 강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가 부분의 흐름 살펴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때에는 또 어떤 이유에서 조정이 나왔었는지 그 범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 차트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사실상 그 유가 부분은 2000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어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25달러 정도 수준에서 또 계속 올라온 부분이 되는데요. 2004년도 4월 달 기준에서 이제 40불. 그러니까 이제 그 명목 유가 부분이 되겠죠.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유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승세는 지속돼 왔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006년도 들어서 70불 정도에 도달돼 있었을 때, 그 정도 도달돼 있었을 때 사실상 이제 100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시장은 이제 패닉 상태에 좀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80불까지 올라선 이후에 조정폭 40% 가까운 조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4년도 6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매달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서 일본과의 그 금리 격차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품 시장으로 몰렸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금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이라크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유 시장으로 좀 몰린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큰 폭의 40% 수준의 이제 그 조정이 나온 이후에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가파른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2007년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가 됩니다. 이 구간은 이제 정확히 그 미국에서 또 금리를 인하하던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고 또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달러 자산이 약세를 띄었죠. 그 부분에 대한 자산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 시장에 진입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영국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CRB라는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체 원자재 가격 19가지 정도 되는 그 원자재 가격의 인덱스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3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은 이제 하락 부분을 연출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사실상 2, 3,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머지 이제 유가 몇몇 그 원자재 가격만 조금 더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유가 부분은 중국의 이제 폭설이라든가 지진 영향의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이란 쪽에서 이제 2005년부터 불거졌었던 핵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그 강화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놓고 보게 된다면, 기존의 그 2006년도 중반 이후에 큰 폭의 조정, 40%대에 그 가까운 그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이제 정체 혹은 축소 기준에 놓여졌기 때문에 자금이 이탈된 현상과 함께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관점, 그리고 이제 그 3월 이후에 유가 부분만 또 유독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이제 조정폭이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시에 이제 조정폭이 한 40%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147불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40% 수준의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100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100불까지 내려오는 그 속도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가파르게 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또 에너지 업체들 상당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런 식으로 밀린다면은
뭐 증시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나 해운주들 오히려 이제 유가에 민감한 그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됐었습니다만 오히려 유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밀려 떨어지는 가운데서는 에너지 업체들의 또 주가 조정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제한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유가 민감주 자체도 움직임을 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가를 보실 때는 일단은 뭐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또 달러가 강세 때문에 자금들이 일부 이제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가의 급등락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정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급등락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지난 주말에 국제유가 급락을 해서 글로벌 증시에는 큰 호재가 그래도 됐던 것만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또 국내 증시 앞서 살펴본 또 환율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제 의견은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환율 부분이 네. 3월 달에는 재료였고 지금은 뭐 악재가 되거나 그렇진 네. 않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환율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경기 동향에는 물가 불안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증시에는 3월달 효과를 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GDP 70%가 수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들의 이제 순이익 기준 그리고 또 매출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출주 중에서 이제 IT 비중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IT 같은 경우에 2003년과 2004년도 역시 이제 인위적인 환율 방어가 있었던 시점. 그 시점에 이제 IT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33%가 넘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까지 축소가 돼 있다가 이번 이제 환율 반등, 3월달의 반등에 대상주로 좀 부각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연동이 되게 돼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2005년이나 2007년도의 흐름보다도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넘어왔던 상승 탄력이 가까워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가 1년 동안 상승률이 한 86% 나왔고요. 그리고 2005년도, 2007년도가 이제 한 50%대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IT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등락률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약세 부분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유독 국내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번 중간 조정 이후에 반등폭이 지난 이제 6월 중순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럼 국내 증시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1,700포인트 초반까지의 반등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는 국내 증시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의 흐름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가 지금 2%대 반등. 그렇죠. 그리고 항생도 뭐 2.7%대 반등까지 네.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상당히 약하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불안 심리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 표현한다면은 투신권이 2005년과 2007년도에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이 지난해 주식형 펀드 비중 95% 정도 채워놨던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는 89% 미만으로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투신권의 5조 매도까지 플러스된 부분이 국내 시장을 좀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환매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처럼 뭐 빠져나가는 자금으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수 대기 자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 지금 하단부 라인 겨우 돌려놨는데요. 그 하단부에서 조금 더 올라서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연동을 받게 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투신권을 현금 여력이 이제 확보된 투신권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반등 탄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유가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유가는 조정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환율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윤정두 대표께서는 아니다. 환율이 오히려 환율 수혜주들의 급등을 이끌어낼 것이다. 증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상승 탄력 떨어지는 부분은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